다 늦은 나이에 만난 미국 남편, 올해 나이 67세, 보통은 은퇴를 이야기할 나이. 이 사람은 하와이 뜨거운 햇볕 아래서 오늘도 자전거를 타고 음식 배달을 한다. 사람들은 묻는다.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냐고. 창문 너머로 하와이 햇살이 거실 바닥을 길게 밀고 들어온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 남편도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헬멧을 눌러쓰고 자전거 바퀴를 손으로 눌러 공기를 확인한다. 냉장고 문을 열어 차가운 생수병을 하나, 둘, 셋 배낭 안에 차곡차곡 넣는다. 하와이의 한낮은 생수 몇 병쯤은 금세 땀으로 바꿔버리는 날이다. 한국에 배달의 민족이 있다면 하와이에는 우버이츠나 두어대시가 있다. 휴대폰에 주문이 뜨면 음식점으로 달려가 음식을 받아 손님 집까지 배달한다. 남편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호텔에서 일하고 금요일이면 다시 자전거에 오른다. 사람들이 쉬는 토요일과 일요일도 마찬가지다. 하루 중 햇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페달을 밟는다. 등에 맨 배낭이 천천히 흔들리고 자전거는 골목 끝으로 조금씩 멀어진다. 나는 늘 그 뒷모습이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본다. 아이고, 저 영감 정말 못 말린다. 처음에는 고집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지금 새벽 5시 출근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비가 좀 왔어요. 지금도 약간 비 뿌리고 있거든요. 날씨가 굉장히 요 며칠 낮에 엄청 뜨거웠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지금 약간 쌀쌀한 느낌이 좀 들어요. 외투를 하나 입어야 되지 않을까 싶게. 요즘 그 호텔에 손님이 꽉 차가지고 파킹 찾기가 막 힘들어요. 막 3, 40분씩 막 돌아야 되고. 와이키키의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호텔에 손님이 많아지면 직원 주차장이 가장 먼저 막힌다. 그럴 때마다 차를 세우는 곳이 있다. 와이키키 동물원역 공원 주차장. 와이키키에서 몇 안 되는 무료 주차장이다. 오늘도 차를 세워두고 천천히 호텔까지 걸어간다. 밤인지 새벽인지 아직 경계가 흐린 시간. 나는 아침형 인간은 아니다. 먹고 살다 보니 새벽에 불려온 생계형 인간이다. 그런데도 지금은 이 시간이 좋다. 아직 누구도 쓰지 않은 하루를 먼저 펼쳐보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야자수 잎은 바닷바람에 가볍게 흔들리고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서늘한 공기와 함께 스며든다. 거리는 텅 비어 있지만 운동복 차림의 사람들이 하나둘 파도 소리를 따라 달린다. 어젯밤 수천 명의 발걸음을 받아냈던 도시는 아무 말 없이 숨을 고른다. 나는 호텔 식당에서 버서로 일한다. 주로 손님이 떠난 테이블을 치우고 다음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일. 바쁜 시간에는 서버, 그러니까 웨이트레스들이 손님에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뛰어다닌다. 오늘은 시작부터 쉽지 않을 것 같다. 오늘 함께 일하는 웨이트레스는 4명. 놀라운 건 그중 3명의 나이가 70세를 넘었다는 것이다. 57살인 나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직 새파랗게 어리다. 가장 나이가 많은 웨이트레스는 78세. 집도 3채나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도 늘 가장 먼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을 맞는다. 한국이라면 은퇴를 하고도 남았을 나이다. 도대체 왜 아직도 일하는 걸까? 처음에는 답이 단순하다고 생각했다. 돈 때문이라고. 하와이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생활이 넉넉해지는 게 아니라 겨우 버텨지는 곳이니까.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는 핑계로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왜 아직도 일하냐고. 78세 웨이트레스가 웃으면서 말했다.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금방 늙는다고. 옆에 있던 73세 동료도 말을 이었다. 사람도 만나고 이야기하니까 좋잖아.
잠자고 있던 71세 동료는 짧게 말했다. 남한테 기대고 싶지 않다고. 다들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 짧은 침묵이 그날의 가장 긴 대답이었다. 그 말들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았다. 정말 이유가 그것뿐일까? 그래서 이번에는 요즘 제일 똑똑하다는 녀석에게 물어봤다. 재미나이, 미국 사람들은 왜 은퇴할 나이가 지나도 계속 일을 하는 거야? 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돈, 건강, 그리고 독립. 길어진 노후와 높아진 물가, 몸을 계속 움직이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삶, 그리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가 번 돈으로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싶다는 마음. 생각보다 많은 미국인들이 65세가 넘어서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 202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미국인 5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지금도 일을 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통계도 있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건 아니었다. 호텔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하나로 이어졌을 뿐이었다. 그 순간 한 사람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헬멧을 쓰고 배낭을 메고 말없이 자전거를 끌고 집을 나서던 모습. 바로 67세 내 남편이었다. 일을 마치고 와이키키 해변을 지나 주차장으로 향한다. 오늘은 그렇게 바쁘지는 않았다. 몸은 조금 덜 지쳤지만 팁은 그만큼 줄었다. 7월의 와이키키는 뜨겁다. 햇살은 머리 위로 내리꽂히고 바다는 쉼없이 시원한 바람을 밀어보낸다.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사람들은 바다를 향해 걸어간다. 그 풍경을 보고 있으니 남편이 떠오른다. 이 시간쯤이면 저 뜨거운 햇살 아래 어디선가 자전거로 배달을 하고 있을 텐데. 남편에게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온 꿈이 하나 있었다. 미국 대륙을 자전거로 건너는 것.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대륙의 처음과 끝을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이어보는 것. 그건 그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다. 원래는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떠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정이 맞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차로 따라가며 함께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다. 그런데 그 무렵 내가 호텔에 다시 취직을 했다. 결국 남편은 혼자 길을 나섰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플로리다까지 서울과 부산을 약 14번쯤 오가는 거리. 끝없이 이어지는 애리조나의 뜨거운 사막을 지나고 뉴멕시코의 고개를 넘고 텍사스의 끝없는 길을 달려 뉴올리언즈를 지나 플로리다에 닿기까지 45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페달을 밟았다. 그렇게 남편의 오랜 꿈은 67세 생일이 지나 조용히 현실이 되었다. 혼자 떠난 길이었지만 그 시간을 혼자 견딘 것은 아니었다. 낯선 도시에서 하루를 마친 남편과 집에서 하루를 보낸 가족들은 매일 밤 전화 한 통으로 하루를 이어붙였다. 오늘은 어디까지 갔는지, 무사한지, 다치지는 않았는지, 잘 도착했다는 그 짧은 한마디가 들려와야 비로소 나도 하루를 끝낼 수 있었다. 자전거 횡단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다시 호텔로 출근했다. 그리고 쉬는 날이면 또 자전거에 올랐다. 이번에는 우버이츠 음식 배달이었다. 나는 그저 한동안 일을 쉬었으니 돈을 더 벌려는 줄만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식탁 위에 펼쳐진 미국시도 위로 새로운 길 하나가 그어져 있는 걸 봤다. 시작은 플로리다에서 끝은 로스앤젤레스로. 그제야 알았다. 45일을 함께 달렸던 그 자전거가 아직 플로리다 친구 집에 남아있다는 것을. 한낮에 호놀루를 달리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배낭을 맨 채 수없이 페달을 밟는 시간. 그건 배달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다. 그에게 미국 횡단은 끝난 여행이 아니었다. 아직 돌아와야 할 길이 남아 있었다. 네, 여러분 아세요? 가장 많은 스팸을 소비하는 곳 하와이. 이렇게 스팸 종류도 되게 많네. 스팸을 상대해야 돼. 하와이 사람들이 스팸을 너무 먹어. 많다. 제 몸에 안 좋아요. 가공식품들 거들떠보지도 말자.
이불 82전 너무 비싸. 뺄 거예요. 와. 이게 하나에 지금 3,000원. 그래서 제가 오늘 동키호테에서 산 야채는 52불 40전이에요. 오늘 저녁으로 해물 스파게티 만들 거예요. 여기 면 삶고 있고요. 프라이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른다. 달아오른 프라이팬 위로 쭈꾸미를 올리자 작은 숨소리 같은 소리가 퍼진다. 곧이어 홍합과 조개를 넣는다. 하얀 김이 천천히 피어오르고 나는 말없이 프라이팬을 한번 흔든다. 해물들이 서로의 자리를 조금씩 내어주며 부드럽게 뒤섞인다. 호텔 식당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고 나니 예전에는 미처 보이지 않았던 현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와이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데 내 수입은 그 속도를 좀처럼 따라가지 못한다. 젊었을 때는 시간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다. 조금 느려져도 괜찮았고 조금 돌아가도 괜찮았다. 시간은 늘 내 편인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57이 되고 보니 준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노후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자꾸만 미래를 들여다보게 된다.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일할 수 있을까? 얼마를 모아야 마음이 조금 놓일까? 예전에 나는 노후의 목표가 은퇴라고 믿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하루라도 빨리 쉬는 것. 그게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와이에서 20년을 살며 내 생각은 조금씩 달라졌다. 78세에도 아침이면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는 웨이트레스, 67세에도 미국 대륙을 자전거로 행동을 하고 돌아와 다시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남편.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미국 대륙을 한번 건넜으면 됐지. 이제는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보니 조금씩 알 것 같았다. 남편에게 미국 횡단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전이 아니었다. 나이가 들어도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자기 자신에게 확인하는 일이었다. 호텔에서 만난 사람들도 그랬다. 78세 웨이트리스는 퇴근하면서도 먼저 웃으며 말한다. 내일 봐. 그 짧은 인사가 오래 마음에 남았다. 내일도 당연히 올 사람이 가진 웃음이었다. 생각해보면 나도 다르지 않았다. 하루 종일 식당을 오가면 발바닥은 화끈거리고 다리는 후들거린다.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녹초가 된다. 그런데도 오늘 하루 내가 맡은 일을 끝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조금 단단해지는 날이 있다. 아직은 나도 괜찮구나. 그 마음 하나가 다음날 다시 신발을 신게 만든다. 노후가 두려운 건 몸이 늙는 일이 아니었다. 쓸모를 잃었다고 스스로 믿게 되는 순간 그게 더 두려웠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일을 하고 또 배우고 또 길을 나선다. 돈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다. 나는 아직 괜찮다고. 57이 된 지금도 나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돈도 준비해야 하고 건강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살아보니 노후를 버티게 하는 건 돈만이 아니었다. 우리 엄마는 올해 86세이시다. 오늘도 어김없이 밖으로 나간다. 새로운 걸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음악이 나오면 누구보다 먼저 앞으로 나가 몸을 흔든다. 가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웃음이 난다. 혹시 이 영상에서 우리 엄마를 찾고 싶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제일 신나게 웃고 제일 열심히 따라하고 제일 귀여운 사람이 우리 엄마다. 언젠가 나도 일을 그만두는 날이 오겠지. 그날에도 아침 햇살을 한번 올려다보고 신발을 신고 가고 싶은 곳으로 걸어가는 사람. 오늘을 아끼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엄마처럼. 세상의 모든 엄마들 오늘도 반드시 행복하게
고, 고, 고!